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창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 관련된 일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시 재도전을 하실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될지 이제 그게 관해서 간단하게 팁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만의 성공은 사실 힘듭니다. 엔서즈의 김기련 대표님 아시나요? 원래 2000년도에 그 음성 인식 기술로 창업을 하셨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창업은 너무나도 좀 시대를 앞서간 기술이었고 여러 가지 힘드신 점들이 많으셔서 결국 실패하셨어요. 하지만 2007년도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영상 검색 기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저작권 관리를 하는 엔서즈를 두 번째로 창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셔서 첫 번째 창업하고 다르게 이제 두 번째 창업에서는 결국 성공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엔서저 같은 경우는 KT에 약 450억 정도의 이제 M&A가 됐고요. 지금은 현재 이제 KT랑 같이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례를 보자면 그 문지원 호창성 이제 공동 대표님들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비키라고 그 미국에서 좀 한류하고도 처음에 관련돼서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 그 동영상들을 어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막을 달고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분은 이제 2000년도에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보면 김기련 대표님과 문지원 호창성 대표님 모두 다 2000년도에 한번 창업하시고 2007년도에 두 분 또 창업하셨는데요. 2000년도에 역시 첫 번째 창업은 하셨는데 성공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3D 아바타 서비스를 그때 처음 하셨고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 창업은 역시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다시 한번 재기를 하셔서 비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업을 하셨고 이분들은 작년에 비키는 약 2,200억 정도의 일본의 유명한 이커머스 쪽 업체죠 라쿠텐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후진 양성을 하시고 이제 투자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음은 회사 자체가 아직 실패를 하진 않았는데 뭐 지금 보면 성공하신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제 다음에도 내부에서 개별 사업 하나하나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너무 많은 그 서비스를 하고 사업들을 해서 뭐 저희가 이걸 한 번에 저희가 나열을 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크게 나눠 보면은 저희가 한메일 서비스를 하기 전에 97년도 전까지 약 6개 정도의 온라인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B2B 쪽으로는 SI와 함께 인트라넷 패키지를 저희가 또 98년도까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타깝게도 앞에 진행했던 6개의 온라인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인트라넷 패키지랑 그리고 기타 인터넷 관련 솔루션 사업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97년도에 시작한 한메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다시 시작한 이제 카페 서비스가 저희가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서비스에 기반을 해가지고 포털 서비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네이버도 지금 뭐 국내 넘버원 포털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그 네이버의 일본 진출기는 정말 눈물 날 정도입니다. 정말 그 의지의 항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2000년도에 네이버 재팬을 상당히 빨리 설립했어요. 어떻게 보면 국내 포털 중에서 해외 좀 진출을 가장 빨리 시작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네이버 재팬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결국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홈페이지까지도 폐쇄를 하게 됐어요. 일본의 홈페이지요. 뭐 국내는 잘 되었지만 그리고 다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넘버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첫눈을 인수하고 나서 다시 한번 네이버 재팬 서비스를 2009년도에 야심차게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2010년도에 이제 라이브 도어라고 이제 일본의 또 이제 인터넷 서비스도 인수를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크게 나타내지는 못했고요. 결국 작년인 2013년도에 일본 대지진 이후에 새로 시작한 서비스인 라인 서비스를 네이버 재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히트를 쳐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지금 사용자가 쓰고 있고 현재 네이버의 미래 가치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네이버는 정말 13년 동안 계속 정말 수십 번에 걸쳐서 이제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일본에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만약 네이버가 2005년도에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다시 일본 시장에 도전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2009년도에 또 다시 재개를 한 다음에 만약에 2000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스탑했다. 그러면 오늘날의 라인 서비스가 있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뭐 서비스는 모든 게 항상 성공과 실패가 있고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굴지의 이제 세계 넘버원 기업이죠. 근데 애플도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니에요. 위에 보시면 이제 애플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애플의 초창기에 성공했던 애플 2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성공한 이제 서비스 제품인 아이폰이 있죠.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 잘 모르는 많은 실패가 애플에도 역시 있습니다. 밑에 보시니 제가 사진을 2개 가져왔는데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제품이 애플 3입니다. 애플 2의 이제 후속 작품인데 역시 이제 참패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맥은 어느 정도 성공,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 볼 수 있지만 리자라고 어떻게 보면 맥하고 비슷한 제품을 고가에 내놨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이제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고요. 뭐 여러분이 뭐 한번 사업에서 성공하셨다고 해서 자만하실 것도 아니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을 꼭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여러분이 실패원이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경우에 따라 너무 앞서가는 비즈니스 하실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닷컴 버블 때는 자본력이 딸려가지고 후속사를 못 받아서 접은 서비스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 요소를 2가지만 뽑아라 하면 전 2가지를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부닥치게 됩니다. 온갖 문제들 다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2번째는 끈기라고 봅니다. 이 2가지가 거의 뭐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모든 성공하신 창업가분들이 갖고 있는 2가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한번 실패를 하셨다 할지라도 끈기를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하신다면 또 미래에 성공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가끔씩 보면 이제 괜찮은 서비스가 보여요. 근데 스타트업을 딱 불러서 만나면 알고 봤더니 제가 2, 3년 전에 만났던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 3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첫 번째 아이템 또는 2번째 아이템까지 실패하고 이제 3번째 아이템에서야 이제 성공하는 그리고 성과를 내는 그런 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한 번만에 너무 이제 성급하게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두들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면에 실패의 원인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신 다음에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항상 틀린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대다수 분들은 자금의 부족이 아니라 경영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탓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그중에 10% 정도는 실제로 자금이 부족하셔가지고 안타깝게 실패하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90% 분들은 실제 경영에서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초반에 그렇게 돈을 퍼부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퍼부었고 요즘 유행하는 린 스타트업 방법을 쓰지를 않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아니면은 문제 해결 방법이 맞지 않았나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 고객의 니즈는 확실한데 우리의 해법이랑 우리의 솔루션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려고 하는 그 문제, 고객의 니즈 자체가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물건을 만든 거지 고객이 원하는 제품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한번 실패하신 분들한테 저는 또 이제 재창업을 많이 권하고 재도전을 권합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내가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고 내가 창업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뭐 예제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실패 사례 예제들을 보면 뭐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명확한 차별점이 없는 미투식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때 뭐 소셜 커머스 뜬다 하니까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다 소셜 커머스를 하고 뭐랄까 막 유행이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소명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남을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창업하는 경우 10중 8구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 쉽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하시려는 비즈니스 모델이 트렌드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이냐를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업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회사가 유지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 최소 10년은 가능해야지 이게 뭐 1, 2년 만에 끝날 거면 여러분이 열심히 창업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옛날에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 제가 이제 2004년 5년에 미국에서 좀 연수를 했었어요, 비즈니스. 근데 1년 만에 갔다 온 사이에 싹 바뀐 게 뭔가 하면 제가 중간에 미국 유학 갔다가 1년 있다가 한번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강남역을 갔더니 골목골목에 있는 음식점이 뭐 있냐 하면은 불닭집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한때 한참 불닭이 유행해서 있었는데 다시 1년 뒤에 제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더니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 이내에 살짝 반짝했다 사라진 거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거, 정말 큰 트렌드인 거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있고요. 뭐 가끔 보시면 또 너무 이제 특허에만 집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특허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또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물론 우리가 해외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분명히 있어요. 일본은 분명히 한국에서도 먹혀들 게 있는데 대신 그걸 신중하게 한국의 법이라든지 법제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어떤 문화, 뭐 습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시고 무작정 카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또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창업가 분들이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많이 만드십니다. 고객에게서 정답을 찾아야 되고요. 또 뭐 아이템 자체는 좋았는데 팀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또 사례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실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잘하시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플래닝도 좋은데 결국은 사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셔야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다시 재창업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재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재창업을 한다면 내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약간 린 스타트업 개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스타트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하는 기획이라는 것은 이미 상품도 이해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 고객의 이해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이고요. 스타트업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고객도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도 다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 모델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린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업을 연애에 많이 비유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도 연애, 투자자의 관계도 연애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제발 짝사랑하지 말고 좀 빨리 부딪혀라. 그러니까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전 빨리 부닥치는 걸 많이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신촌에서 실제 겪었던 일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여자친구랑 같이 저희 친구들이 다 식사를 했어요. 근데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먼저 이렇게 그 화해의 제스처를 던졌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폭탄 선언했어요. 우리가 왜 결혼해? 그래서 저희가 주위에 있는 저희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는 혼자서 꿈속에서 뭐 상상이 날피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애는 언제 몇 며칠 낳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는 전혀 뭐 우리가 사귀는 사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객에 대한 관계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을 걸려서 수억 원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확인하면 그때 가서 고객이 나에 대해 나의 짝사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들을 두고 저기 제일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선행조사 하나도 안 하고 한 2, 3년 동안 개발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딱 내놓는 케이스가 실패하기 딱 좋은 케이스군요. 그게 아니라 선행조사도 충분히 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프로타입이나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같은 것들을 제품들을 고객들한테 보여줘서 반응을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계속 이제 튜닝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설사 실패를 하시더라도 큰 돈과 큰 시간을 안 낭비하시고 중간에 접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톰 피터스의 준비 발사 조준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런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나로를 발사하잖아요. 이건 대기업 방식이에요. 나로를 발사하려면 열심히 이제 그 준비를 열심히 이제 조준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발사를 합니다. 열심히 이제 뭐 컨설팅 피 뭐 수억 원 들여가지고 시장 조사하고 하지만 스타트업은 그렇게 하면은 특히 요즘 같이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뭐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옛날에 포트리스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게임인데 포를 딱 쏘면 툭 떨어져요. 포탄이 떨어진 걸 보고 좀 더 왼쪽이 떨어졌으면 이걸 조금 더 툭툭 쳐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조준해서 오른쪽 쏘고 또 너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조준을 해서 약간 또 왼쪽으로 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에 다가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스타트업 방식에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막 조준하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먼저 트라이를 해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반응을 보고 필요하면 계속 튜닝을 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한 아이템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노력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트업은 이런 거죠. 우물을 파려면 최소한 10m는 파야지 물이 나오는데 1m 파보고 물 안 나오니까 맨날 길바닥에 여기저기 다 우물만 파다가 말고 이런 팀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강하셔서 아니 우물을 한 10m, 20m 안 파면 그거 안 나오면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100m, 1000m 나올 때까지 파시는 거예요. 무슨 지저 탐험대도 아닌데.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 아이템에 어느 정도 끈기를 갖고 하실 때 또 포기하실 때는 포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창업 생태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연대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연대 보증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악덕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요. 뭐 악덕 그 채권자가 또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몇몇 스타트업들 분들을 보시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좀 의욕이 넘치셔서 자꾸 상대편 골대에서 골 넣는 것만 생각하시지 우리 편 골대에 골 들어가고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4골 먹었는데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공격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주식도 그러죠.
다들 주식시장에서 돈 딴 이야기만 하지 누가 크게 돈 잃었다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착륙하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플랜 B가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연대보증이 포함된 빚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재도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요즘은 뭐 저도 사실 이제 뭐 엑셀레이터도 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멘토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입니다. 몇몇 이제 스타트업에 창업하시는, 기획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좀 고객을 가르치려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객은 가르치거나 계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고객이 정답이고 여러분은 고객에 맞춰서 고객에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이제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고객을 보셔야 되고요. 고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경진대회도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 경진대회 같은데 이제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경진대회 심사위원을 많이 솔직히 참여합니다. 한데 솔직하게 제가 뭐 경진대 심사에 참여한다 해도 뭐 그냥 서류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 10분 동안 PT하고 질문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그 팀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성공할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간 내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팀은 경진대회에서 실패했다고, 제가 볼 때 물론 제가 그때 그 팀을 심사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땐 되게 좋은 팀인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과가 한 2번쯤 없었다고 팀이 해체되는 경우도 봤고요. 어떻게 보면 끈기가 없는 거죠. 또 어떤 팀은 반대로 제가 볼 땐 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불안한데, 단지 경진도회에서 상을 탔다는 거 하나만으로 야, 이거는 내가 인정을 받았어,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빚까지 져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절대 하면 안 될 연대보증 빚까지도 엄청 수억 원씩 빚을 지면서 트라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봐야 될 그 지표는 바로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틀려요 가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저희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내부에 M&A 된 이제 번개장터 중고 거래하는 데인데, 그 팀 처음에 했을 땐 제가 그랬거든요. 멘토링 맡을 때 이 아이템 가지고 될까? 좀 약하지 않을까? 우리 뭔가 컴퓨터 비전 관련된 기술들이 좋은 팀이니까 뭔가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갑자기 막 몇 달 만에 10만 다운로드 되고, 2010년에 스마트폰도 별로 없는 시절인데 갑자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정했어요. 내가 틀렸다. 내가 멘토링이 틀렸고, 고객이 정답이니까 고객이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번개장터 계속 밀고 가자 했는데 지금 500만 정도 가입자가 있고 성공한 서비스가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고객을 봐야 돼요. 심지어 뭐 투자자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투자자든 멘토든 심사위원이든 이 팀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잘하면 성공할지도 몰라 서비스예요. 그 실패한다는 거는 잘하면 어쩌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팀이지, 성공한다거나 실패한다는 그게 절대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의 제품에 대해서 예측을 한 분들이고, 고객은 바로 현실이고 바로 시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다른 것보다 고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눈을 뜨고 고객의 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고객의 목소리에 기울일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뭐 혹시 뭐 더 관심 있으시면 제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시면 또 창업 관련된 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